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시장 상승에 좀 제동을 걸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개별 종목들도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 탄력에 힘을 잃은 듯한 모습이고 좀 시장 방향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어제 우리 시장도 예. 그랬습니다만 요즘 미국도 그러네요. 지금 이제 다 막 한꺼번에 같이 우 가고 네. 같이 빠지고 하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는 쪽하고 못 가는 쪽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뉘어지고 또 철저하게 재료를 반영하고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야 지난 한 3거래일 정도 올랐던 거 보면은 이 정도 쉬어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오늘 궁금합니다. 외국인들 어제 진짜 현선물 합해서 3조 4천억이 넘는데 금액으로 보면은 역대급으로 사들였는데 어떻게 될지 오늘은 또 이제 살짝 미국 장이 후들후들이라고보다 저는 아까 굿모닝 마켓에서 잠깐 저는 의외였던 게 시장의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네네네. 지수 그게 어떻게 39까지 내려갔네요. 중립에서 이렇게 공포 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장이 이렇게 좋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오늘 또 상승 요정 또 유동훈 본부장이 나오시니까 또 힘을 불어넣어야죠. 상승 요정. 왜 캠파이어 새벽에 이제 그거 할 때 보면 이제 불이 막 꺼져갈 무렵 되면은 네. 또 이렇게 막내 시켜서 좀 더 가져와 장작 이제 또 떼야죠. 네, 그렇게 하는데 요정이라는 게 요정 맞죠? 예, 저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요정 마음에 드세요? 요정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뉴욕 봐서는 증시- 참치형 하시는 분 많은데 훨씬 더 상승 요정이 더 좋아요. 그렇죠. 더 캐릭터가 딱 맞긴 그러니까. 하시죠. 그런가요? 네. 슈퍼 마리오 별명은 별로 슈퍼 마리오도 닮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기사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상승 제동에 발목을 걸었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뉴스를 해석을 하기에는 네네. 상당히 좀 불편한 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지금 판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은 워런 버핏님께서 현금을 가장 많이 쌓아뒀다. 예, 버크셔 해서웨이.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런 뉴스도 있었고 또 심지어 드렁큰 밀러, 네. 그러니까 이 엑스 소로스 집단의 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그분의 연평균 수익률이 지난 30년 동안의 복리 30%입니다. 네네. 이제 이런 분이 엔비디아의 AI 테마가 거품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비중을 축소했다. 네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온 시기와 예. 증시를 보시면은 이 드렁큰 밀러가 비중 축소를 한 거는 이미 벌써 한 달 전이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당연히 버핏 캐시 포지션이 높아졌다는 부분은 이미 이제 전 분기에 대한 부분이죠. 예. 3월 말 숫자로 계산을 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시면은 좀 안 된다. 예. 그리고 저희가 느끼는 시장의 흐름 자체는 보시면은 1, 2, 3월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4월, 5월 달이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리 관련해서 네네.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느냐 이에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거의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S&P 500이 6일 연속으로 빠지는 것도 나왔었고 그렇죠. 또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지난 2주 연속으로 주 초반에는 빠졌다가 주 후반에는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2주 연속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준금리 전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금리 올리는 거는 이제 없다라고 파웰 의장이 얘기를 했죠. 물론 다른 연은 총재가 뭐 올릴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낮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금리를 올리지만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네. 숫자를 보시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7월 달쯤 되면은 7월 31일입니다. 네네. 그때의 금리를 내려줄 가능성도 저희는 충분히 있다라고 7월 생각합니다. 달에.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지 네. 인플레이션 관련된 영향성을 대해서 들여다봤었을 때 저희는 충분히 앞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랬죠. 2월, 3월 숫자는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도 네네. 4월, 5월, 6월 숫자를 확인하게 되면은 아마도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예상에 부합하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올해 많이 내려주면 안 되고요. 한 2차례 내지 3차례 정도 내려줄 수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2차례, 3차례 내려주는데 굳이 빨리빨리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7월 31일이나 9월 이때 내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또는 2번 더 정도 내려주는 연말까지 그렇게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아마도 이 고용 지표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뉴스 나온 걸 보시면은 네네. 고용 지표 나오고 나서 시장이 올랐죠. 예,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고용 지표 올려주셨으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24만 3천 명인데 발표치가 예상치가 24만 3천 명인데 발표치가 17만 5천 명이 나왔어요. 예. 저 숫자를 보고 이제 뭐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숫자를 갖다가 마사징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3월달 숫자가요. 네네. 원래 발표가 된 게 20만이었는데 네. 그 확정치가 얼마가 나왔냐면 30만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0만이 더 높았다는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4월달은 낮게 나오더라도 그 두 개를 다 더해 보면은 네네.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한 연은 총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3.9%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것보다는 임금인 것 같아요. 임금 상승률이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예.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고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압력할 건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임금 상승률이 드디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예, 3% 앞에 3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게 나올 가능성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다. 물론 고용 시장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고용 시장이 좋은 데서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소비가 얼마나 좀 세게 들어올 건지 또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할 건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숫자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 더 큰 부분은 이제 전체 큰 그림을 봤었을 때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숫자인데 계속 빠지고 있죠. 천천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골디락스로 간다라는 의미를 저희는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오렌지색 선은 뭐냐면은 전달 대비 숫자를 곱하기 12 했었을 때. 네. 예, 그래서 숫자를 보시면 이제 그게 얼마나 떨어졌죠?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1년 뒤가 되면 2%대 중반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이런 거는 저 정도의 임금 상승률 가지고 엄청나게 뭐 소비를 자극해서 엄청나게 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올해 연말로 갔었을 때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거다. 특히 이제 미 연준이 들여다보는 이제 PCE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네. 그 숫자가 지금 2.7%, 2.8%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낮았어요. 많이 3% 위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연말까지는 저희는 그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근원이던 헤드라인이던 아마도 2% 중반까지 떨어질 거다. 많이 떨어지면 2%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이 금리인 5.5%는 좀 과장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는 다시 5월 15일 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숫자를 확인할 때쯤 되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의견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 2달 동안에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해 연말까지 뭐 1.5%까지 내릴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은 이제 의견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 올리는 것가 아니냐까지 걱정하시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오면 그래도 이제 금리는 내려주겠네.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는 아니겠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바뀌어갈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신 저기 이제 전월비 임금 상승률을 이제 연율로 계산해서 한 2.4%. 저렇게 이제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제기하는 우려 중에 하나는 만약에 저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연율로 한 3%대 한다면은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자기 수입 가지고 이렇게 소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임금 상승이 인플레를 못 쫓아가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려도 있기도 있고 사실 연휴 중에 이제 한번 대형마트에 이제 따라가서 장 보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만요. 예전 가격을 갖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붙어 있는 가격대를 보니까 그 엄청난 할인마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랐고 뭐 과일 종류 이런 쪽은 뭐 보면은 뭐 손이 안 나갈 정도인데 진짜 이 어려운 와중에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 주가 빠지는 거하고 실적 보세요. 그러니 조금 이렇게 중산층 내지는 그 밑에 사람들은 이 소비가 좀 아무래도 제약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워낙에 그 이상 윗사람들의 소비에는 문제가 없고 양극화가 심해진다. AI 쪽이나 이런 뭐 워낙 선도하는 쪽에서 이제 잘 가니까 그거 하긴 하는데 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 이제 FMC 이제 전후해서 달러가 많이 좀 약해지고 금리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살짝 이제 어제 그저께 한 이틀 전부터 이제 살짝 이제 제동이 걸리는 양상인데, 요 금리하고 달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우선은 그 소비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예, 드리자면 예.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금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5%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소비는 기본적으로는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이유가 미국의 소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위가 심하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대학가가 지금 난리랍니다, 미국이. 워낙 그 이제 데모가 많이 일어나서 막 그 프로테스트가 많이 일어나서 뭐 모든 대학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매 운동까지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거쳐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근데 보시면 이제 크록스 같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어제 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소비는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이제 좀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를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이제 구해보는 그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5,200까지 주가가 치솟아 오르면 연말까지 저희가 적절한 그 이제 4.5% 금리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치면 연말까지 더 이상 오를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들었으면서 너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조정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서 한 2달 정도는 들여다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S&P 500이 500 5,200. 기준으로서. 예,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시면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시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질 거라고 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한 4%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 10년물? 예, 10년물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4%까지 내린다가 아니고요. 네, 네, 네. 10년물이 그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4.7, 4.8%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다시 떨어져서 네. 지금 이제 4.5가 깨져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추세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연말까지 4%까지 간다라고 계산을 하면 저희는 적절한 S&P 500이 5,800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2자릿수의 상승률을 연말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요즘에는 5,700 얘기들을 하시는데 충분히 그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는 한 5,700 정도에서 5,800 정도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근데 그 다음에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금리가 계속해서 3.5% 정도까지 떨어져 준다. 그리고 이 올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있잖아요. 예. 그걸 집어넣고 또 이익 증가율을 집어넣고 하면 내년 연말 또는 내후년 초까지는 적절한 가치를 계산했었을 때 7천이 넘어갑니다. 네. 앞자리수가 7천이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40%의 상승을 앞으로 2년 동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연 복리가 2자릿수 10%가 훨씬 넘는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각 자체가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으시면은 주식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는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 계산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같이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만 잘 골라내면 네. 충분히 연간 단위로서 뭐 20% 가까이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만약에 금리가 다시 막 올라간다. 네. 이러면 또 달라지겠죠. 예, 만약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4.5%를 반영했었을 때의 적정 가치가 5,400 정도 된다면 예. 금리를 5%를 반영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5,100포인트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S&P 500이 빠졌었을 때 네. 4,000 앞자리가 4자로 바뀌기도 살짝 했었죠. 네. 그 정도. 왜냐하면 금리가 5%까지 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5%까지 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4.5%에서 낮게 가면 이제 3.5%로 2년 뒤에 간다면 예. 저희는 충분히 지금 주식에 대한 투자는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뭐 개인 투자자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보니까 현금 보유액이 우리 돈으로 한 272조 원 이게 증가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런데 어디에서 비중을 축소해서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지 왜 또 현금을 쌓아두고 그렇죠. 있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드렁큰 예. 밀러 같은 분은 예. 연 수익률 예. 지금 얼마를 창출해내려고 하시냐면 뭐 거의 본인의 그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복리 수익률 30%를 창출하시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런 포트폴리오 가져가면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지금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가 투자 수익률로 계산을 하시면은 네. 연평균 한 10%대 조금 넘게 나와요 복리로. 네. 예. 그거는 S&P 500보다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이분이 하려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을 줄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자, 지금 한번 보시면은 1,890억 달러의 현금을 들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숏텀 트레저리예요, 거의 대부분. 숏텀 트레저리라는 건 단기 채권입니다. 네네. 3개월, 6개월짜리. 예. 근데 지금 미국의 3개월, 6개월짜리가 얼마죠? 5%가 넘어요. 5.3이에요. 그러면 연간 수익률이 요것만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냥 이게 망할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예. 정부가 망할 리는 네, 없는데 네. 5.3%는 깔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애플도 원래는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냐면 애플을 한번 보시면
이걸 이제 배당 수익률과 비교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자, 지금 현재 S&P 500을 투자를 한다면 왜 자꾸 이제 S&P 500을 비교하시면서 워런 버핏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S&P 500의 이 배당 수익률이 1.4%밖에 안 돼요. 네. 그죠? 네. 근데 왜 그럼 애플을 들고 가시냐? 그러니까 애플의 비중이 거의 뭐 40%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엄청 그렇죠. 크잖아요, 예, 비중이. 예. 근데 애플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튀었죠? 네. 왜 튀었을까요? 배당 수익률로 계산하시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부분을 계산하시면 4%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이기 때문에 S&P 500보다 2배 이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S&P 500은 또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부분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은 한 2.7% 나옵니다. 네. 자, 그럼 2.7%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국채에 투자했을 때 5.4% 나와요. 국채가 낫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아.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의 수익률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연 복리 수익률이 S&P 500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투자를 하는 거죠. 예, 투자 수익률이 연간 10% 이상이 날 수 있는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펀드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현금을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계산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보험회사를 쓰시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레버리지가 걸려요. 그래서 거의 그 이자를 안 내는 걸 가지고 5%를 낸다. 근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10%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분이 뭘 했다. 그래서 뭘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럼 애플을 팔았다. 네네. 그럼 애플 파셔야 되나?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애플을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일드 자체로 계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4%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AI 관련된 뭐 지금 M4인가요? 예, 뭐 나온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여태까지 그 IoT를 가지고 그 아이폰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사이클을 완전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기를 통해서 확장성을 만들어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이 AI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게 애플이 할 건지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할 건지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태까지 그런 레거시라고 하죠. 여태까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투자는 뭐 유지시키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또 워런 버핏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 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발언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금 이슈 때문에 비중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드렁큰 밀러의 네. 왜 그러면 엔비디아를 파냐? 네. 예?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포트폴리오가 고 엔비디아 비중이 비슷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엔비디아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30%를 가져가셨으면요. 올해 연초에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수익률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그것만 가지고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30%가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이미 3개월 만에 30% 수익률 달성하셨어.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또 따라서 엔비디아를 막 던지고 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약간 간단하게 얘기하면 뒷북치는 케이스가 됩니다. 좀 더 앞서 나가시는 게 맞겠고요. 저희는 지금은 여전히 그 모든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빅테크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들고 가시는 게 맞다. 네. 뭐 굳이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걸 하시기에는 세금까지 감안하신다면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아까도 유 본부장께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지만 드러켄 밀러가 엔비디아를 팔았다는 얘기가 어제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 한 13% 줄였다는 것도 지난 분기 얘기인데 큰 손들은 큰 손이네요. 그때 보면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밀려요. 맞아요. 시장도 전체적으로 밀렸지만 하기야 그 종목들이 밀렸으니 지수도 밀렸겠지만 큰 손들은 큰 손들이고 보니까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 뭐 1,890억 달러 어마무시한 돈 우리 돈으로 272조 원. 주총에서 그 많은 현금 쌓아두고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했더만 버핏 옹 대답이
날아오는 공이 마음에 들 때만 스윙한다. 이 말은 지금은 당신이 보기에는 지금 딱히 돈 넣을 데가 없다. 그리고 뭐 단기채만 넣어놔도 5.3%, 5.4%인데 이게 어디냐 하는 거고. 내가 무슨 뭐 캐시우드냐. 어떤 때는 막 더블 났다가 어떤 때는 반토막 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꾸준히 간다. 이런 얘기도 되겠고. 그렇죠. 그런데 AI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워렌 버핏의 나이는 잘 아실 때고 네. 드러켄 밀러도 5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 벌써 73세, 뭐 74세 이래요. 네. 70대, 80대 노인들을 이제 90 바라보는 그분들이니까 뭐 옛날에 어르신이란 표현을 썼지만 요즘은 이제 조금만 저렇게 하면 이제 꼰대 소리 듣는데 네. 자 꼰대다운 어떤 AI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꼰대다운. 예. 옛날에 우리 뭐 각 그 마을마다 있는 그 아주 그 뭡니까 그 행실 나쁜 애들도 그 70, 80 지팽이 짚고 덜덜 떠시는 그 어른들 앞에서도 꼼짝도 못하고 뺨도 맞았지만 요새는 어딥니까 꼰대 그냥 가 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만 자, 이 꼰대분들의 이 AI에 대한 우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AI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심지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굉장히 AI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서 누가 머스크가? 머스크는 네.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누구죠? 그 오픈 AI의 예. 샘 알트만. 네. 그 아저씨는 뭐 그냥 여기저기 뭐 엄청나게 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고요.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AI가 핵무기 이상이죠. 그렇죠. 그 위력이나 영향력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걸 두려워해서 그냥 묻을 수는 없고요. 네. 이미 이제 벌써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뭐 운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할 때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의 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네.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는 하셔야죠. 예, 근데 이제 워런 버핏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미 벌써 엄청난 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 2, 3%인 국가에서 연수익률 10% 이상을 창출해낸다. 충분하다 이거죠. 네.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사회에 좋은 영향이다. 굳이 이쪽에 뭐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 당연히 우리는 전 세계 GDP의 겨우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고 2%도 안 되는 예.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성장을 할 거고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서 묻어두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투자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은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저는 참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참 AI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 1, 2위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 테슬라와 엔비디아.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꼽으라면은 그 두 종목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 거기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어제 주가가 15% 폭락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들 또 두려워하시지만 보면 별로 두려워 안 하세요. 그런 종목을 사 모으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AI 산업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 얘기를 제가 해외 언론에 가서도 그 네. 얘기를 막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AI와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성, 이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뭐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로봇 산업 관련된 부분 플러스 알파 AI와 더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감안하고 또 전기차와 연결시켰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 두 대표적인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정답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속 개발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이슈,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지배구조 이슈 이건 다른 얘기고요. 예. 예,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 지금 어쨌든 투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장성을 보고서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730포인트입니다. 어제 외국인 현선물 매수로도 코스피가 많이 올랐죠. 오늘장에서는 좀 숨고르기가 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0.28%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6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이미 어제장에서 5% 가까이 올랐죠. 오늘 좀 쉬어갈 걸로 보이고 호가에서는 81,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77,500원. LG 에너지솔루션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385,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0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241,500원이고 기아, 셀트리온은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8% 하락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403,000원이고요. 네이버가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3,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0.6% 하락이 예상되고요. 최근에 나흘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호가는 221,500원, HLB는 0.4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4,900원. 에코프로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9,9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원. 엔캠이 2% 약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에서는 254,000원으로 집계 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HPSP 리노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호가 보합 예상되고요. HPSP는 0.7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8,200원. 셀트리온 지약 1.3% 상승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오테크닉스는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4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장에서는 보니까 또 그동안 쉬어졌던 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시장이 사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건전한 네, 상승 그렇죠. 아닐까요? 예. 네. 급하면 체하니까. 네네. 예. 달리기를 해도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면 또 돌풀이 채이니까 예.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장 열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어제는 무슨 완전 걸신 들린 듯이 현물 선물할 것 없이 네. 막 그렇게 사재 끼고 네네. 옵션도 보니까 콜 쪽으로 완전 치중을 한 그런 네. 느낌이던데. 하루 만에 또 약한 모습 보일라나 아니면 또 완력을 휘둘러나 궁금해지네요. 저기 유 본부장님께서도 운용으로 잔뼈가 굵으시고 리서치도 쭉 하셨지만 우리가 흔히 외국인 하는 저쪽에 저 선수들 진짜 잘합니까? 보시기에 어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왜냐?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사면은 장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이들이 막 대거 팔면은 밀리니까. 네. 예. 글쎄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있는 거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단기적으로의 시장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큰 어떤 물줄기의 투자가 일어날 때는 그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사이클적으로 봤을 예. 때 우리가 경기 민감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경기 민감한 산업들이 다 더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네. 예,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수급 중에서 그러니까 long only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long only.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아니고 네. 샀다 팔았다 하는 쪽이 예, 아니고 그쪽이 존 컨 밀러가 아니라 음. 그래서 워런 버핏 요거의 예, 차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온다면 그건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타이밍상 반도체 산업과 예.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들여다볼 만한 타이밍이다. 예. 말씀 난 실적- 김에 그러면은 저기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쪽 해서 먼저 미국에 그리고 세계 유수의 그 반도체 기업들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싸죠. 우리가 네. 여전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로 놓고 보면은 네. 예, 마이크론 둘을 봤었을 때 예. 네네. 다 HBM 만들고 예.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지금 예. 마이크론은 아주 작죠. 예. 네. 예, 거의 지금 현재 매출만 놓고 보면은 거의 SK 하이닉스가 거의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예.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한 40% 할인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쌉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뭐 전 세계 모든 이 AI 관련된 주식들을 가지고 이제 쭉 리스트를 해서 적절한 가치를 구해보거든요. 네. 예, 그러면 1등이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뭐 답이 나와 있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 정도로 쌉니다. 저희가 싸다.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점점점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예. 또 싸 보이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물론 제가 보는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PER, PBR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성장 속도와 자기자본 이익률과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합니다. 어쨌든 두 종목 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금 현재 그러면 상황에서 그 얘기를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5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나스닥은 4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의 해석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상승 발목을 잡았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개별 종목 주가들 흐름 자체는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제 관건은 어제장에서 많이 매수해준 외국인 매매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 현선물에서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행보를 나타내는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으로 2,731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이네요. 86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7% 떨어집니다. 지금 8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8% 내림세 178,000원. 8,000원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0.38% 떨어집니다. 39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 올라갑니다. 79만 6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하락합니다. 6만 6,400원이고요. 현대차는 보합입니다. 24만 2천 원. 기아가 보합으로 11만 5,7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0.3% 상승합니다. 19만 5,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7% 하락하면서 40만 3,500원. 네이버가 0.8% 떨어집니다. 19만 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0.9%, 1% 하락합니다. 닷새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22만 1,000원이죠. 22만 500원까지 좀 떨어지네요. HLB 0.38% 하락합니다. 10만 3,700원. 에코프로가 0.7% 내림세로 9만 9,8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0.5% 상승합니다. 17만 8,300원. 엔캠이 2% 약세네요. 25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가 지금 현재 2% 약세 37,700원, 리노공업도 0.6% 떨어집니다. 29만 6천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5%, 셀트리온제약 보합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약보합으로 17만 6,400원, 이오테크닉스는 올라갑니다. 0.6% 상승하면서 24만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0.4% 내림세로 2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종목 있죠. HD 현대마린솔루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초가 기준가 자체는 83,400원. 이게 이제 수요 예측을 했을 때 공모가 상단 최상단에서 이제 결정이 됐죠. 83,400원. 이른바 뭐 4배까지 상승한다라고 보면 이제 33만 3,6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41% 상승하고 있습니다. 11만 7,100원이고요. 사실 지금 증거금만 14조 원이 몰린 상황이었고
지금 뭐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 매출액 자체가 한 1조 원이 좀 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되죠. 주가 자체는 기준가, 공모가, 시가는 83,400원이고 대비로는 40% 상승하고 있습니다. 11만 8,100원 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섹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가 좀 올라가네요. 지금 미래생명자원이 13% 급등합니다. 지금 5,4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일사료도 5% 상승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5,380원, 그리고 팜스토리도 2% 상승 중이고요. 사조동화원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1,01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남해화학도 0.5%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사료 관련주 말고는 원전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순매수하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순환매가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1%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300원이고 그밖에 한전기술 2.5%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우리기술도 2% 상승 중이고요. BHI도 2.4%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전 KPS도 2% 이상 상승하면서 36,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전 관련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뭐 조선기자재 쪽은 앞서서 보셨다시피 이제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조선기자재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밖에는 이제 해운주라든지 은행주들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 내에서는 이제 페노션이 지금 3% 상승으로 4,355원이고요. 대한해운 그리고 흥하해운도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그 밖에 HMM도 1.7% 상승하면서 16,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행주. 확실히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가 움직일 때 조금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은행이 지금 2% 상승합니다. 13,8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도 1.3% 올라갑니다. 우리금융지주도 0.6% 상승 중이고요. KB금융도 1.4% 올라가면서 7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곡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또 음식료 섹터까지도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음식료 쪽에서는 샘표식품이 지금 3% 상승 중입니다. 3250원. 그리고 동원 F&B도 3.4% 상승하면서 39,000원이고, CJ제일제당도 2% 상승하면서 34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조동원, 우듬지팜 1%에서 2% 상승 중이고요. 대상도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도 12% 급등합니다. 8,2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는 상승으로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수급 상황 보시게 되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220억 원 순매수, 기관도 17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35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이 삽니다. 31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8억 원, 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는 그래도 매수 보여줍니다. 1,544계약 지금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금 보합이네요. 1,360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도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어정쩡한데 위치해 있죠. 네, 어정쩡. 말 그대로 어정쩡. 예. 외국인은 지금 뭐 선물은 사고 현물은 팔고 있고. 네. 이것도 좀 어정쩡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환율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급락보다도 이렇게 우하향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조금 다소 이제 질서정연하고, 달러에는 뭐 아마 환투기 세력들이 당장은 이제 못 달라들어서 워낙 BOJ가 세게 나오니까, 그래서 뭐 154엔대 후반입니다만, 이게 뭐 160 열자고 하다가 여기까지 밀려난 거 아닙니까? 요것도 무슨 뭐 모멘텀 있기까지는 고만고만해서, 환율은 뭐 당분간은 진짜 이 어정쩡한 레벨에서 그렇겠네요. 일본 니케이도 현재는 약하게 시작을 했고, 우리 코스피는 지수는 양전했고, 외국인들 수급 현재로서는 고만고만하고, 뭐 얼마든지 급하게 며칠 올랐으면 또 있을 수 있는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상승 요정님 무슨 말씀하시나요? 상승 요정. 그 반도체 섹터 쪽 얘기를 좀 해주셨던 네. 걸 기억을 해요, 저는. 예, 전체적으로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한국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뭐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반도체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좀 그 이제 미국의 어떤 이 경제를 봤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지금 그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또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금리가 이렇게 너무 쪽이면 민간의 소비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네네. 경기 침체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그걸 생각한다면 반도체 쪽도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고점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덜해지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아까 핵폭탄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AI가 네. 들어오면서 미국의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실질 성장률이나 명목 성장률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비교하는 게 이제 지금 보시면 왼쪽 그리고 중간 지금 현재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저게 이제 명목 성장률인데 계속 5%대 중반의 이 경제 성장률을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닷컴 버블 터질 때까지 네. 거의 뭐 10년 가까이 계속 보여줬었어요. 이때가 엄청난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오는 시기고 이때가 정말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미국 증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또 5%대 미만 수준이지만 그래도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줬던 시대가 이게 이제 인터넷이 IoT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이때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뭐 다 아시겠지만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급락을 했었죠. 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양 정책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난 몇 년간 계속 그 긴축 정책을 썼죠. 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다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명목 성장률이 제가 볼 때는 AI의 어떤 성장성만 있다면 계속 유지될 거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정확하게 5.5%입니다. 그게 1사분기예요. 명목 성장률. 네. YOY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런 수준으로서 쭉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이번 사이클이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이 AI 사이클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AI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만 잘하시면 좋은 성장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셔야 된다. 네. 이제 금리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리는요 높게 그냥 유지됐어요. 살짝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성장률이 5.5%가 나왔단 말입니다.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의 금리를 가계와 민간 기업들은 감당 가능하고요, 미국은. 네네. 근데 정부가 좀 감당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5%대 금리면 그래서 옐런이 계속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재무장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단기채로 하죠. 네. 그건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다시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 줘야 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려면 그러니까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되냐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한 3.5% 정도까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금리 시대가 만들어질 거고 그 정도의 금리면 또 달러도 여기서 더 강세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약보합세 정도 그러니까 100 수준으로서 달러 지수 인덱스로 보시면 지금 뭐 104 정도 105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 금리와 환율보다는 이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거고 이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무엇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2분기 GDP 전망을 보시면은 그 3.3% 정도 수준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걱정했던 거는 1, 4분기에 그 GDP 성장률 1.6%밖에 안 나왔어요. 실질 성장률이. 근데 인플레이션은 막 3.7%가 나왔습니다. PC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확인하는 숫자들은 반대로 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떨어져주고 실질 성장률은 높아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연간 성장률이 아마도 2%는 훨씬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계산으로 봤었을 때 실질 성장률이 3% 정도 나온다. 네. 자, 여기에 인플레이션 2.5를 집어넣으면 5.5%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명목 성장률 5.5% 시대가 아마 앞으로 2년은 이어진다, 최소.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이제 AI가 얼마나 역할을 해줄 건가에 대해서는 계속 책값을 하셔야 되고, 그 책값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가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미국 빅테크 관련주들. 네. 그 여력을 좀 알려주세요. 상승 여력. 네. 예, 우선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서 저희는 큰 그림.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네. 예, 지금 계속해서 이 AI 사이클이 들어올 때는 성장을 하는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80%는 투자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네네. 드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한국 투자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 비중을 저희는 12%를 가져가는 거니까 거의 6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가져간다고 얘기해드리고, 그게 바로 반도체와 전기차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 AI 관련주들 중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S&P 500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네.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5,700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13.6%이 상승률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지금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S&P 500에 대해서 개별 종목들 500개 기업에 대해서 전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목표가가 있을 거죠. 그 목표가를 다 합산한 숫자가 S&P 500이 13.6% 올라야 된다. 요 숫자입니다. 근데 왼쪽을 보시면 이게 IT예요. 합산해 보니까 16.3%니까 더 많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성장주를 85% 가져가고 가치주 15%를 가져가요. 이거는 워런 버핏님의 벅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형 기술주 플러스 알파, 그리고 또 전기차와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근 보시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여요. 암젠 같은 종목이 튀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AI와 연결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투자도 하셔야 되겠고, 또 AI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도 봐야 되는데, 네네. 어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종목 선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종목만 잘 골라내시면 성장성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발견이 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고, 그래서 지금 대형 기술주 매력도를 점검해 본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 예, 저희는 여전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또 테슬라, 네.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최근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